다산의 마지막 편지. 박석현 지음. 모모북스. 3. 늘 궁금증을 가져야 한다. 배움이 없는 이는 금수와 같다. 학문은 우리들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학문은 제1의 의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 말에 병통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개 사물마다 법칙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배움의 뜻을 두지 않는다면 그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수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에 대해서 수없이 글과 편지로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 경전이나 도덕 혹은 예술에 관해 질문조차 하지 않고 역사책에 관한 논의도 않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마음속에 약간의 성의만 있다면 아무리 난리 속이라도 반드시 진부할 수 있는 법이다. 집에 책이 없느냐? 재주가 없느냐? 총명이 없느냐? 어째서 스스로 포기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다산의 편지 중. 사람은 아는 게 많아질수록 궁금한 것이 늘어가는 법이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을 단 한 권만 읽은 사람이고 머릿속에 든 게 없을수록 아는 체를 하는 법이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얕은 정보인지 아니면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진정한 알민지를 구분해야 할 것이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세상을 살아갈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좋은 강의를 찾아서 듣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많이 알려진 재밌는 이야기로 소크라테스의 사상 중 무지의 지라는 것이 있다.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것은 안다라는 뜻이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친구이자 제자인 카이레폰이 델포이의 신전에서 사제에게 신탁을 청했다. 질문은 세상에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이 있는가였고 신탁은 없다라고 했다. 당시 아테네에서 신성모독은 사형까지 가능한 죄였으니 신의 지위가 요즘의 종교와는 사뭇 달랐다. 카이레폰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소크라테스는 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이 없다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혜롭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현명하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했다. 하지만 그제야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에서 자신이 제일 현명하다고 신탁이 말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자신이 그들보다는 그나마 덜 무지하다는 것을 말이다. 왜냐하면 인터뷰를 계속하다 보니 현명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아는 게 별로 없으면서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매우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소크라테스 자신은 적어도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의 시초이다. 소크라테스는 적어도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무녀가 말했던 것이다. 이것을 무지의 지라고 한다. 진정한 현명함이란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었다. 그 당시 소크라테스는 늘 궁금증을 가지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과 길에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지금 세상에 그렇게 하기는 힘든 일이니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책과 강의와 주위 사람들을 통해 꾸준한 삶의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늘 궁금증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사람은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궁금한 것이 늘어가는 법이니 말이다. 오.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 내가 누차 말했듯이 패족으로서 세련된 교양이 없으면 더욱 가증스러운 일이 되고 만다.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얕잡아 보는 것도 서글픈 일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며 얕잡아 보고 있으니 이야말로 더욱 비참한 일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시 분발하여 공부하여라. 내가 이어온 신락 같은 우리 집안의 공부하는 전통을 너희들이 더욱 키우고 번성시켜 보아라. 그러면 세상에서 다시 빛을 보게 될 것은 물론이고 아무리 대대로 벼슬 높은 집안이라도 우리 집안의 자존심과는 감히 견줄 수 없을 것이다. 무엇이 괴롭다고 이런 일을 벌인 채 노력하지 않는 것이냐. 다산의 편지 중. 비단 학교 공부만이 공부가 아니다. 어찌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이 공부라 할 수 있겠는가? 무릇 진정한 공부는 교과서 밖에 있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전공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미분적분이나 과학 같은 학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서지 못하면 걷지를 못하고 걷지 못하면 뛰지 못하는 법이다. 만일 학생이라면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졸업하고 난 후에 공부를 하겠다는 핑계는 대지 말아야 한다. 학창시절에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만일 그때 미처 못 배웠거나 미흡한 것이 있다면 졸업을 하고 따로 공부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법이다. 학창시절에 하는 공부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단지 교과서를 배운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학교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있어야 할 기본 상식을 배우는 것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단순한 공부만이 아니다. 공부하는 습관과 인내심을 포함하여 우리가 살아가며 몸에 익혀야 할 공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배우는 것이다. 어떤 한 소년이 수레에 책을 가득 싣고 걸어가고 있었다. 때마침 연암 박지원의 제자이자 실학 4대가로 불리는 이서구가 그곳을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았다. 열흘쯤 후에 일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지난번에 그 소년을 다시 만났다. 소년은 여전히 수레에 책을 가득 싣고 걸어오고 있었다. 이서구가 이상하게 생각하여 소년에게 물었다. 전에도 황소 등에 책을 싣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많은 책을 싣고 가는 걸 보니 너는 책을 읽지 않고 싣고만 다니는 것이냐? 그러자 소년이 대답했다. 이미 다 읽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책을 다 읽어서 외갓집에서 책을 빌려다 보고 있습니다. 이서구가 깜짝 놀라 수레를 보니
유교 경전뿐 아니라 통감 강목, 제자 백가서 등 어려운 책이 대부분이었다. 통감을 어찌 열흘에 읽느냐? 읽었을 뿐만 아니라 외울 수도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제가 읽은 책을 보고 물어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서구가 믿기지 않아 술에 있는 책을 뽑아 시험하자 이서구의 물음에 소녀는 거침없이 대답했다. 이에 이서구가 거목이 될 묘목이라고 칭찬하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가 바로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한 조선 최고의 학자 다산 정약용이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한다. 내 주위만 보더라도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영어와 한국사를 공부하고 드럼과 기타, 그리고 운동을 배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학창시절에는 그것을 무료로 알려주고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을 배우는데 게을리한다. 그때 그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시행착오다. 우리가 현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세상 누가 뒤늦은 후회를 할까?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치 인생이 무한한 것처럼 지금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를 한다. 나 역시도 군대를 다녀와서야 진정한 공부가 시작되었다. 뒤늦게 깨달은 공부의 즐거움이 참으로 재밌었다. 미술과 음악을 공부하며 예술가들의 삶과 그들의 심오한 세계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역사를 공부하며 지나온 세월의 흔적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되었다. 운동을 배우며 땀의 소중함과 운동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을 알게 되었고 인문학과 철학을 공부하며 삶에 대한 의미와 삶을 바라보는 진지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비단 국어, 영어, 수학 중심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집중해야 할 공부에는 더 집중을 하되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공부가 내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학창시절을 게을리 보내면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다시 아까운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배워야 하니 학창시절에 다양한 배움을 한껏 즐기는 것을 권한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학창시절의 성적에 따라 행복의 순위가 나뉘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이 말에 100% 동감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한다. 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돈이 없어서 불편하지 돈이 많아서 불편한 점은 별로 없다. 인생의 목표가 꼭 돈이 될 필요는 없겠지만 돈을 가까이 당겨오려면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학창시절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 아니면 열심히 공부한 지식을 배경 삼아 창업을 한다고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많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얻는 것은 드물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부모는 자식을 열심히 부양해야 한다. 사회인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야말로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어떠한 것이 되었건 지금 내 삶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프로게이머가 되지 않을 거라면 게임을 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코딩을 배워보는 것이 좋다. 책을 한 권 읽었다면 한 페이지에 글을 써보는 것이 좋다. 짧은 영상을 몇 시간 봤다면 나만의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보는 것이 좋다.
이처럼 공부는 지천에 널려 있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만이 공부가 아니다. 어떤 종류의 공부가 되었건 평생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훗날 돌이켜보면 지금 흘린 내 눈물과 땀이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느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제 지식 소비자가 아닌 지식 생산자로 살아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부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 학교 공부만이 공부가 아니니 기본적으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며 공부하는 자세를 만들고 이 세상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하며 좋은 어른이 되어야 한다. 단, 공부보다 인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은 남녀노소 불문 늘 기억해야 할 것이다. 9. 무식과 유식의 차이. 배움이란 무엇이냐? 배움이란 깨닫는 것이다. 그럼 깨달음이란 무엇이냐? 깨달음이란 잘못된 점을 깨닫는 것이다. 잘못된 점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른 말에서 깨달을 뿐이다. 이미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나서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며 고쳐야만 이것을 배움이라 할 수 있다. 즐거운 것에서 비방이 무르익고 고통스러운 것에서 칭송이 자라난다. 지금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당장은 괴로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훗날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참고 견뎌라. 지금 당장 즐거운 것보다는 고통스러운 것이 결국은 나를 기쁘게 한다. 다산의 편지 중.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식하다고 한다. 그런데 다양하기는 하지만 얕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유식하다 말하기 힘들다. 얕은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것과 깊은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세상에는 무척이나 많은 정보가 넘쳐난다. SNS를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중에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와 무의미한 정보들 또한 넘쳐나게 마련이다. 앞으로는 좋은 정보를 잘 보완하고 융합하여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기술이 계속 요구될 것이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이 필요하다. 역사, 과학, 음악, 철학, 인문학 등 다양한 지식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새로운 정보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니 평소 기초 지식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매일 의미 없는 흥미 위주의 것들로 소일하는 습관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른다. 나는 가끔 내가 아직도 대학 시절이 아닌가 하는 꿈같은 생각을 하곤 한다. 하지만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다. 참으로 시간이 화살과도 같다. 그러니 꾸준히 책을 읽고 매일 글을 쓰며 내 생각을 정리하고 재가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몸으로 하는 일이든 머리로 하는 일이든 꾸준히 해서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 자식들이 무언가를 물어보았을 때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소양을 지녀야 한다. 모든 것을 알기는 힘들지만 기본 상식과 기초 학문에 대해서는 평소 틈틈이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다. 다양한 학문에 대해 자세하지는 않더라도 큰 흐름 정도는 말해줄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상식은 갖추고 살아가자. 매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지 말고 평소에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한다. 검색은 학습이 아니다.
사색이 되어야 학습이 되는 것이다. 똑같은 길이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누구는 소양이 풍부하고 누구는 머릿속에 든 것이 없다. 이는 필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나뉘는데 게으름이 크게 한몫한다. 경험하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면 종국에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 그 차이가 사람마다 다르나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미처 모른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게을러서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무식한 것이다. 무식한 줄 알고도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더 무식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무식한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보 중에 1등 바보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자각한 뒤 모르는 것을 배워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비로소 유식하다고 한다. 지금 당장 조금 모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모른다는 것을 알았으면 지금부터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자세를 취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유식의 반열에 들어선다. 인간이 신이 아닌 다음에 세상 만물을 모두 알 수는 없다. 모두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다. 노력해도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니 말이다. 그저 상식선에서만 알도록 하자. 상식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유식과 무식의 차이가 갈리는 것이니 배움을 습관화하자.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나는 아내와 매일 나누는 다양한 주제의 대화 속에서 세상을 배울 수 있었고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배우자가 미처 알지 못하는 지식이라면 스스로 먼저 터득해서 알려줘 보자. 그렇게 서로 간에 나누는 지식의 향유를 통해 매일 삶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제보다 오늘 지식 플러스 1이 되도록 노력해보자.